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소개드리는 물건 외에 다른 법원 경매 물건이나 오비드 공매 물건 상담 가능합니다. 관심 가는 물건이 있으나 혼자서 진행 어려우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남 김해시 유라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월 20일인데 오늘 기준해서 유라동 경매 물건 보니까 이 물건 말고 아파트 물건이 3건이 더 보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지만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율상마을 푸르지오 3단지 302동의 18층 33평형입니다. 감정가 대비 80%인 2억 3,760만원 최저가로 3월 25일에 경매 2차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리마을 중앙하이츠 8단지 812동의 11층입니다. 46평형입니다. 감정가 5억 5,300이고요. 두 번 유찰됐습니다. 3억 5,392만원, 64%네요. 3월 25일에 경매 3차 진행합니다. 또 한 건은 율상마을 푸르지오 4단지입니다. 401동에 15층이고 48평형입니다. 감정가 5억 3,300, 한 번 유찰돼서 4억 2,640만원 최저가로 5월 8일에 경매 2차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 다가구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창원 본원에 2023 타경에 112802 됩니다. 토지 면적은 230.6제곱미터 69.76평이고요. 건물은 371.6제곱미터 112.41평입니다. 감정가 8억 3,218만 2천원이고 지금 두 번 유찰돼서 64%인 5억 3,259만 7천원 최저가로 5월 8일에 경매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물건 3건 보입니다. 율상마을 3단지 푸르지오, 4단지 푸르지오, 신리마을 중앙하이츠 8단지.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라신도시 중심 상권입니다. 자, 지적 편집도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핑크색 여기가 근린 상업지역 중심 상권이고, 아까 연노랑색들 여기 보이죠? 자, 요런 게 다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율상마을 5단지, 모함이래도 5단지, 6단지 이렇게 되고요. 모함이래도 그리고는 율상마을 3단지, 4단지, 신리마을 중앙하이츠 8단지, 유련마을 9단지, 이편한 세상, 그 다음에 10단지, 동원 로얄듀크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뭡니까? 근린상업지역 위쪽으로 보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약간 진한 노란색이 있죠. 그죠? 자, 여기도 보면은 뭐냐면은 상가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자, 그리고 조금 확대를 해보면 다 여기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니고요. 요렇게 도로 쪽에, 큰 도로 쪽으로는 여기가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은 여기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남측으로 보면은 여기도 많이 있죠. 여기도 이제 택지입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변에 있는 이쪽으로는 이제 준주거지역이 되는 겁니다. 준주거지역 됩니다. 그럼 경매 물건은요. 경매 물건은 어디냐면은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예요. 자,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파리바게트 있고요. 여기서 횡단보도 넘어와가지고 횡단보도 건너서 여기가 인도가 있어요. 여기는 차는 통과는 안 됩니다. 걸어서 온다고 치면 요렇게 해가지고 경매 물건까지 한 150, 6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차로 움직일 때는요. 차로 움직일 때 이런 입구 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는 가시든가 아니면 여기 이 도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 한번 주변 분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로 봅시다. 자, 로드뷰로 보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말입니다. 여기가 위성으로 한번 보면은 해당 건물 여기 있고, 요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요 필지 두 개가 여기도 다 대지거든요. 근데 집을 안 짓고 나대지여가지고 요즘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로드뷰 봅시다. 로드뷰. 자, 이 건물입니다. 아까 위성으로 봤던 주차장 모습. 이 해당 건물의 부속 주차장은 아닙니다. 자, 이 건물이에요. 자, 1층, 2층, 3층, 그리고 다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2가구, 2층에 3가구, 그리고 3층에 주인 세대에서 다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다 비슷한 건물들, 규모도 거의 같고요. 그리고는 건축 연도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1층에 뭐 상가가 있으면 상가주택, 이렇게 본건처럼 주거용만 있으면 다가구,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잠시만요.
자,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사진으로 금방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대법원 경매선고 사이트 들어가거나 하면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 열어서 좀 한번 쭉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세요. 이런 것도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은 눈에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어째서 이런 감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또 아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자, 한번 여기 요 위치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내부 구조도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건축물 현황도라고 하죠. 이 건축물 현황도는 여러분들도 세움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움터에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경공매 진행 중이지 않으면 소유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공매 진행 중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세움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은, 민원 신청을 하면은 뭐 한두 시간, 어떤 경우는 1시간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 구조도를 보면은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자, 1층입니다. 1층.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왜 이러죠? 잠시만요. 자, 1층은 두 가구입니다. 1층은 두 가구라서, 여기 이제 현관 들어가면은, 이제 주방이 있고, 주방 겸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다용도실 있고, 뭐 욕실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구는 두 가구거든요. 1층에 두 가구. 여기 현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뭐죠? 주방, 그리고는 거실, 예, 그리고는 방, 그리고 다용도실, 뭐 욕실, 이런 패턴으로 지금 두 가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2층 봅니다. 2층에는 세 가구입니다. 2층에는 세 가구인데,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감정평가서 열어보면 이거는 다 해놨어요.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으러 안 가도 됩니다. 자, 현관 들어가면 여기 주방이 있고, 그리고는 뭐냐면 여기 방이 있고요. 욕실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현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주방, 거실, 그리고 욕실, 그리고는 여기는 저기 방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가구는 뭐예요? 방 하나짜리죠. 그죠? 주방 겸 거실 방 하나짜리고, 그리고 요거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 방 두 개짜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들어가면 이것도 원룸 형태예요. 그냥 방이고, 그리고 다용도실 주방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의 세 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방 두 개, 그리고는 거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가구는 그냥 원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3층이 주인 세대다. 그죠? 3층 주인 세대입니다. 주인 세대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방이 말입니다. 이렇게 현관 들어갑니다. 현관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작은 방 되어 있고, 그리고는 뭐 욕실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식당,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단 같은 게 보입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위에 복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에 올라가면은 아까 봤던 계단 있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건축물 해당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도 봤고 건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등기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5년도 4월 28일 날 토지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은 2015년 1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0일에 소유권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19년 2월 10일 근저당 승낙신협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 말소 기준 관리되고요. 뒤에 압류, 가압류들이 있으나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경매는 보니까 가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그 뒤에 보니까 공매공고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승낙신협에 임의경매가 있고 이렇습니다. 공매공고가 지금 공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공매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24년 7월 달에 공매 공고 떴으면은 금방 뭐 낙찰이 됐을 수도 있는 적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참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정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건 처리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4년,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24년 6월 7일 날 공매 대행 통지서 제출, 그 다음 7월 17일 날 공매 통지서 제출, 그 다음 8월 26일 날 뭐가 있습니까? 압류재산 공매, 그래서 대행 정지, 가로 열고 보류, 안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매는 보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매로 지금 진행을 하니까 그쪽에서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등기부상 인수할 건 없습니다. 자, 그때 아까 등기부에 근데 보니까 2019년 6월 12일 승낙신협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이 날짜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에 2가구, 그리고 2층에 3가구, 3층에 1가구 그런데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은 1층 1가구, 2층 3가구, 총 4가구입니다. 1층에 원래 2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1층에 1가구하고 3층 다락 이쪽을 전부 다 소유주가 지금 점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4가구 아닙니까? 봅시다. 101호 있습니다. 정모시 101호 있고요. 전입일이 23년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없습니다. 1,500에 35만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1호 있습니다. 201호 역시 23년 7월 6일 대항력 없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25만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2호 있습니다. 2020년 12월이라서 역시 대항력 없습니다. 그리고 23년 역시 203호 21년 그러니까 4명의 임차인이 있긴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임차인의 전입일들이 다 말소기준 권리 2019년 6월 10일보다 늦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다 소액 임차인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봅시다. 자, 203호 봅니다. 203호 21년 1월 14일 그 다음에 확정 받았고 배당요구 종기일이 24년 1월 31일인데 배당요구 했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 보증금 1,500이라고 합니다. 주거 임차인이 따질 때는 월세는 따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이냐, 그 범위에 들어가냐, 그것만 보거든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정을 안 받고 그냥 전입하고 배당 요구만 해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왜 다른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보니까 202호 보니까 202호 자 1,500에 30만원 그 다음에 101호도 보니까 1,500에 35만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호도 보니까 100에 25만원 이렇거든요. 이 임차인들 다 소액 임차인인데 그런데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배당 요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배당받을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명도할 때 조금 번거롭습니다. 좀 신경은 쓰입니다. 배당받아 나가는 임차인을 우리가 명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총 6가구죠. 총 6가구인데 1층에 1가구와 3층은 소유주 점유하니까 소유주 같은 경우는 뭐 배당받을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명도를 열심히 협상을 잘 해야 하고 그리고는 임차인들도 203호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배당을 못 받아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무조건 배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호 한 호씨를 제외하고는 명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번 지금 최저가가 5억 3,200 얼마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실거래가는 여러분이 디스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매물 나와 있는 것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 바로 뒷집입니다. 아까 여기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저 나대지 부분이었죠. 근데 여기가 해당 호실이었습니다. 그 바로 뒷집에 그래서 여기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규모는 다 비슷합니다. 여기는 연식이나 규모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7억 5천에 매물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지 232.1제곱미터, 건물 394.94제곱미터고 사용 승인은 2015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없는 물건이 지금 7억 5천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도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은 비슷한 규모의 어떤 물건이 얼마에 나와 있구나 하고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보는 물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죠? 8억에 나와 있고요. 여기 코너에 있는 거는 조금 코너라고 비쌀 것 같습니다. 코너인데도 웬일로 6억 6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당 물건들이 몇 개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물건. 그리고 또 뭐냐면은 건물에 무슨 제시회 해가지고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건물을 보다 보면 아파트 말고 건물을 보다 보면 특히 뭐 빌라 이런 것도 그죠? 발코니 확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확장 말고 말입니다.
그런 확장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뭐 증개추가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상으로 하자도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단지 배당받는 임차인이 한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명도가 조금은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관심은 있으나 혼자 진행 어려우신 분은 언제든지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명도까지 깔끔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